안녕하세요, 준봉입니다. 오늘은 제 프론토사라고 하죠. 프론토사에서 이제 기베로사로 학명이 바뀌었는데, 대부분 예전부터 물생활 하시던 분은 프론토사라고 많이 알고 계시고, 계속 프론토사를 키우셔서 정보를 공유하시던 분들은 이제 기베로사라고 학명이 바뀐 걸 아실 거예요. 앞에 있는 녀석들은 기베로사 모바라고 하는 녀석들입니다. 이 녀석들은 아프리카 탕가니카 호수의 깊은 수심에서 살고 있어요. 깊은 수심에서 육식성 어종이고, 뭐 작은 물고기나 작은 새우 같은 어종을 먹고 사는 육식성 어종이에요. 이 친구들을 키우실 때는 보통 수족관에서는 3cm에서 4cm 밖에 안 되는 작은 유어들을 분양을 하고 있어요. 보통 10,000원에서 15,000원 사이에 분양이 되는데, 그때는 정말 조그맣고 무슨 돌돔 새끼 마냥 귀여운 모습을 하고 있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분양해 가셔서 금방 커서 다시 재분양을 하거나 뭐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재작년 한 2, 3년 됐을까요? 어이없게도 그냥 냇가에서 이 녀석들을 잡은 적이 있어요, 한번. 아무래도 이제 너무 커지다 보니까 키우기 힘들어서 아마 방생을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녀석들은 크게 자라는 어종이에요. 지금 제 수조에는 그 알파급이라고 하죠. 대장 녀석이 없는데, 보통 수컷 대장 같은 경우는 25cm에서 30cm, 35cm급까지도 크는 엄청 크게 자라는 대형종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용 아시잖아요. 이렇게 크게 한 60에서 70까지 자라는 용 수조처럼 그렇게 큰 수조가 필요로 합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수조 사이즈는 최소 1500 사이즈, 높이는 700 이상이면 좋겠고요, 폭도 700에서 800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뭐 수조야 크면 클수록 좋겠죠. 근데 그것도 나는 힘들다, 근데 꼭 프론토사를 이제 기베로사를 키우고 싶다, 그러면은 제가 추천드리는 사이즈는 못해도 1200은 넘어야 됩니다. 길이는 1200 사이즈에 600 이상의 수조에 5마리 정도를 키우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녀석들은 사자처럼 군집을 형성하고 다니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수컷 한 마리에 여러 암컷, 그리고 나이가 어린 수컷들, 이렇게 군집을 형성하는 녀석들인데, 야생뿐만이 아니라 수조에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대장 한 마리가 모든 암컷에게 암컷의 후손을 물려주기 위해서 혼자만 이제 번식에 참여할 수 있고요. 대형 어종이다 보니까 이 녀석들도 밥을 엄청 많이 먹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몇 년간 키워본 바로는 다른 대형 어종에 비해서는 정말 입이 짧은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씩 밥을 주진 않고, 이틀에 한 번 정도 한 마리당 3알갱이 3개에서 5개 정도의 알갱이 먹을 정도의 밥량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주면 또 먹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 보는 수조랑 직접 보는 거랑은 진짜 정말 천지 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영상에서도 분명 멋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정말 기베로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실제로 눈으로 제대로 된 개체, 잘 키워진 개체를 보시는 게 좋아요. 뭐 눈뽕만 했다 그러죠. 수컷 같은 경우에는 점점 암컷보다 자라면서 위아래로 덩치가 더 커지고 율곡도 더 발달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지느러미도 점점 더 길게 자라는 편이고요. 암컷은 15cm에서 25cm 사이, 수컷은 35cm까지 자라는 편이에요. 37cm까지도 봤는데 뭐 35cm까지 자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조 속에서 번식은 정말 어려운 편인데, 번식을 성공한다고 하면은 40개에서 80개 정도까지 알을 보실 수가 있어요.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 녀석들 키우시면서 그렇게 알고 오시는 분들은 뭐 재테크 하셔도 될 정도로 이 녀석들의 몸값이 뭐 그냥 몇천 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키우시면서 이 녀석도 밥값 정도는 충분히 나오시지 않을까. 하지만 번식은 정말 정말 어려운 편이에요. 입으로 무는 것까지 이제 번식 행위까지 볼 수 있고, 알을 이제 얘네들도 마우스 브리딩 종이다 보니까 알을 입으로 무는 것까지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 수정이 안 돼요. 수정이. 제가 여태까지 수많은 수정을 보고 번식을 보고 하면서 얘네들이 왜 수저 속에서 수정을 못 시킬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순놈이 신경 쓸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잘 보고 있으면 얘네가 수정 번식을 할 때 암컷하고 수컷이 집중해서 방정을 하고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수조 속은 너무 좁기 때문에 저 수컷 대장이 너무 의식할 게 많은 거예요. 다른 수컷도 의식해야 되고, 암놈들이 옆으로 오는 것도 의식해야 되고, 다른 걸 의식하다 보니까 그 번식을 하면서 방정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정률은 떨어지고, 알을 물더라도 새끼를 보기는 정말 힘든 거죠. 왜냐면은 얘네 같은 경우는 수정을 했더라도 한 5일에서 10일차 정도 되면은 억지로 알을 꺼내서 텀블링 시켜서 또 새로운 어항에서 또 육성시켜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그 번거로움까지만 와도 정말 잘한 거지만 그 전에 이미 수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 수정을 잘 시킬 수 있는 그런 번식 사이클이 잘 잡혀 있는 수조를 만들기는 정말 정말 힘듭니다. 그래도 다른 대형 어종에 비해서 이런 큰 수조에 키우는 대형 어종을 수조 속에서 번식을 시킨다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다른 대형어들에 비해서 큰 장점으로 작용하기도 하겠죠. 다른 대형어들도 물론 번식을 하지만 정말 힘들잖아요. 거의 안 된다고 보시는 분들 많고. 이 녀석들을 키우기에 앞서서 저희가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준비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한번 차례대로 한번 얘기를 하면, 우선 첫 번째 어항이 있겠죠. 어항은 1500에서 700 이상의 수조를 두시는 게 좋고요. 가능하면 썬프항을 쓰시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대형 수조다 보니까 뭐 상면이나 뭐 1500에 700에 축양장이 아니면은 웬만하면은 썬프를 사용하시고요. 공간이나 이런 것 쪽에서 활용성이 엄청 높기 때문에 썬프를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고, 그렇게 수조를 들였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해야 할 게 뭐죠? 뭐 여과제나 바닥재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겠죠. 여과제는 여러분들이 시프락스나 뭐 여러가지 여과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pH를 떨어뜨리지 않는, 얘네들도 탄가니카 어종이기 때문에 pH가 어느 정도 높아야 되기 때문에 pH에 상관이 없는 그런 여과제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들은 약간 푸른 발색을 내는 편이에요. 앞에서 보이시겠지만은 은은하게 푸른 발색을 내는 편인데, 다른 탕어들은 산호사에서 키워야 예뻐요. 근데 의아하게도 얘네들은 저런 푸른 발색을 보려면 산호사보다는 약간 어두운 쪽 계열의 바닥재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적사 두꺼운 사이즈의 적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적사를 사용하시는 게 우선 관상하기에 정말 좋습니다. 레이아웃은 뾰족한 돌 같은 경우는 사용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 얘네들은 엄청나게 놀라는 경향이 있어요. 뭐 불 꺼져 있을 때 갑자기 사람이 지나가면 펑 놀라갖고 벽에 부딪히거나 이런 경향도 있고, 저도 그렇게 해서 한 몇 마리 용궁으로 보낸 적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뾰족한 돌일 경우에는 부딪히면 상처도 많이 날 뿐더러 이제 머리 부딪히면 잘못하면 죽기도 하겠죠. 그래서 레이아웃은 최대한 간소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레이아웃 이제 돌까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따로 말씀드릴 게, 이제 이 녀석들을 몇 마리를 데리고 와야 되나. 이제 이 녀석들을 처음 분양받으실 때 얘네들은 한 마리 한 마리 분양받으셔도 크게 문제가 없지만, 저는 그래도 한 번에 한 그룹을 데려오는 것을 항상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얘네들이 그룹을 형성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한 마리 한 마리 데려오다 보다 보면은 한 마리 들어올 때마다 서열 경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수조가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 녀석들을 들일 때 큰 수조라면은 이제 1500 이상의 수조라면은 10마리에서 15마리 내외의 녀석들을 한 번에 들이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 아래 작은 수조, 제가 말씀드린 1200에 600 정도의 수조에서는 5마리에서 7마리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물고기 키우는 데서 항상 빠지지 않는 문제 중에 하나가 있죠. 이제 합사 어종이에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은 수조는 제한적이고 키우고 싶은 물고기들은 많기 때문에 보통 합사 문제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녀석들은 우선 기본적으로 육식 어종이기 때문에 작은 물고기들은 절대 안 됩니다. 자기 입에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라면은 무조건 물고 뜯기 때문에 작은 사이즈의 아이들은 안 되고요. 탕어로 따지면 골드헤드나 뭐 이렇게 같은 정적인 녀석들이 들어가야 좋아요. 얘네들 보시면 엄청 정적이잖아요. 천천히 유행하는 아이들이잖아요. 트로페우스 같은 이제 엄청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애들하고는 정말 안 어울립니다. 얘네가 스트레스 받아서 불해가 오는 경우도 많고, 트로페우스들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얘네들 핀을 다 잘라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합사 같은 경우, 저는 얘네들을 합사하는 건 완전히 비추천드리지만, 그래도 합사를 하시겠다고 하면은 웬만하면 탕으로 같이 하시는 게 좋겠죠. 골드헤드도 좋은데, 골드헤드는 문제점이 뭐냐, 알을 뺏어 먹어요. 알을 둘이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어울리기도 정말 잘 어울리는데, 얘네들이 번식할 때 알을 뺏어 먹습니다. 그래서 골드헤드는 번식을 안 보실 분들이라면은 저는 정말 추천드리는 어종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크라운호치 같이 키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크라운호치는 정말 안 좋습니다. 걔네들 엄청 빠른 애들이거든요. 잉어과에다가 걔네들도 저는 비추천드리고, 얘네들은 뭐 대부분 중충이나 하층에 있어요. 상층까지 왜 안 올라오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얘네들은 제가 볼 때는 하층에서 중층 사이입니다. 활동하는 범위가요. 절대 위로 올라오는 경우는 밥 먹을 때 빼고는 없어요. 여태까지 보면서 같은 어종에게 쫓기거나 뭐 이럴 때 빼고는 상층으로 올라오는 거의 대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수조 밑에, 이제 이게 800 정도 높이 수조니까 밑으로 400 정도에서 생활하고 위에 400은 남는 거예요. 그럼 위에 400이 남다 보면은 위에는 심심하잖아요, 수조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트리코트를 키워요. 트리코트는 상층에서 유행하는 아이들이고 탕어이기도 하고 사이즈가 꽤 크기 때문에 프론토사나 기베로사랑 합사했을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어종들이에요. 그럼 또 상층에서 키울 수 있는 어종이 뭐가 있을까요? 트로이코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어느 정도 나가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부담스럽다고 하시면 저는 아처피시 추천드립니다. 아처피시도 작은 사이즈 말고 좀 손바닥만한 사이즈들 있잖아요. 좀 구하기 힘들겠지만 이왕이면은 큰 사이즈의 아처피시들을 같이 키우시면은 상층의 심심함을 좀 덜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녀석들의 먹이는 아무래도 알맹이가 작은 거는 이 녀석들한테 어울리잖아요. 입이 크기 때문에 육식성 어종이고, 보통 싱킹 카니발이나 그로비타를 먹이시죠. 그로비타를 먹이시는데, 싱킹 카니발을 뭐 이 시국에 뭐 안 먹이시는 분들도 많아서 저도 이제 싱킹 카니발 끊었어요. 끊었는데, 싱킹 카니발을 안 먹이시면 가장 편한 게 그로비타에서 나온 그로비타 대형어 사료, 그 가오리, 블랙 다이아몬드 가오리 사진이 이제 포장지에 붙어 있는 그 사료를 먹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이 정도면은 기본적으로 기베로사를 키우는데 기본적인 제가 아는 정보는 전달해 드린 것 같아요. 뭐 다른 사세한 소소한 정보들, 이제 작은 정보들이나 이제 질병 같은 거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쳐보시면은 프론토사 클럽이나 블로그 같은 경우에 정말 이제 키우시는 분들이 가지고 계신 노하우 같은 걸 공유하신
내용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 녀석들을 키우는 이유는 하나예요. 저는 탕어를 정말 좋아하고, 근데 탕어의 끝이라고 하면은 이제 프론토사 기베로사거든요. 근데 탕어를 좋아하는 사람이 기베로사를 안 키워보고 탕어를 키웠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좀 했어요. 그런 욕심에 시작하게 됐는데, 키우다 보니까 이 녀석들을 절대 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탕어에서 대형어는 그렇게 드문 편이거든요. 탕어에서 이렇게 큰 수조에 키워야 될 대형어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대형어인데도 불구하고 군형을 하고 그 수조 안에서 이제 그룹을 짓고 살아가고, 그 안에서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번식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작은 수조지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여줘요. 어떻게 보면 수조를 보고 있으면은 그냥 TV에서 나오는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그냥 멍 때리고 보는 때도 많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얘네들은 커가면서 정말 더 멋있어집니다. 기다리는 물생활이라고 할까요? 반년 지나면 정말 더 멋있어지고, 또 반년 지나면 멋있어지고, 또 반년 또 지나면 멋있어지고, 이렇게 2, 3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얘네들이 이제 정말 큰 성어가 돼 있을 때, 어렸을 때부터 키웠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엄청나게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녀석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 탕어하면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기베로사, 푸른토사만큼은 정말 쉬운 어종 중에 하나예요. 구피보다 쉽다고 할까요? 저는 솔직히 세상에서 구피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피가 제일 저렴하고 가장 보편적인 관상어이기 때문에 구피가 쉽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구피를 예로 들자면 저는 그냥 탕어계 구피만큼이나 건강한, 키우기 쉬운 어종이라고 생각해요. 뭐 다른 어종들에 비해서 질병도 크게 있지 않고, 먹이만 잘 주고 환수만 잘해주면은 자기들끼리 알아서 잘 살아갑니다. 트로페우스처럼 복수병이나 이런 잔병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야생에서 데려왔을 때 그렇게 쇼크살 확률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얘네들은 체형도 가지각색이에요. 잘 보시다 보면은 생긴 게 조금씩 다 다르고, 특히 체형에서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생물한테 컬렉션 한다고 얘기하기엔 좀 그렇지만, 자기가 마음에 드는 아이들을 이제 셀렉할 수 있다는 그런 즐거움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프론토사 기베로사를 키우시는 매니아 분들의 집에 가면은 그분들이 키우는 물고기 생김새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 동그란 체형에 뭐 떡두꺼비 같은 얼굴, 뭐 저분은 좀 약간 날렵하고 정말 푸르스름한 아이들이 있고, 어떤 분은 정말 약간 어두운 발색의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 각자 취향에 맞게 아이들을 셀렉 하시기 때문에 그 수조마다 약간 분위기가, 프론토사 수조 분위기가 전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왕 대형 수조를 집에 들이실 거면은 뭐 다른 어종도 좋겠지만, 오늘 보여드리는 프론토사 기베로사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공부해 보시고, 위시리스트에 한번 넣어 보시는 게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